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6년 3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정청래 컷오프 다음날 소원을 이룬 조중동 사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선일보. 정청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동료 의원 등에 대한 잇따른 막말로 파문을 일으킨 당내 대표적인 강경파다. 이로 인해 그는 징계를 받았고 물갈이 대상으로 지목돼 왔다. 예고했던 대로 막말, 갑질 논란을 일으킨 강경파 친노 의원을 일부 탈락시킨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적지 않은 사람이 세상을 선악 이분법으로 보고 자신을 선으로 여기는 어이없는 위선에 빠져있다. 역대 최악이라는 이번 19대 국회는 주로 이들에 의해 갈 길이 가로막혀 왔다. 아직 공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현역 의원 중에도 친노 패권의 핵심으로 지목되거나 막말, 갑질 논란을 빚은 이가 많다. 하지만 지금 같은 추세라면 맛보기식으로 몇 명 쳐내는 외에 당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공천 개혁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내용입니다. 중앙일보입니다. 탈락 의원들은 품위 논란에 휩싸인 경우가 많다. 정청래 의원은 막말 의원의 대명사다. 공식 회의에서 동료 최고위원에게 공갈친다고 했다. 당대표가 참배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유하기도 했고 남한을 침범한 무인기가 북한 것이라는 사실을 코미디라고 조롱했다. 하지만 더민주의 물갈이는 이제 절반에 불과하다. 김종인 대표는 친노 패권주의와 낡은 운동권 정치의 청산을 공언한 바 있다. 공천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의원 중에는 낡은 투쟁 정치에 선봉에 섰던 이들이 다수 있다. 더민주는 더욱 과감하게 물갈이를 단행해서 당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 중간에서 그친다면 환골 탈태가 아니라 선거용 화장 고치기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번엔 동아일보입니다. 친노무현의 대변인처럼 대포를 쏘아댄 정청래 의원의 컷오프가 발표되자 그의 지지자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어제 더민주 홈페이지가 한때 다운됐다. 그러나 김종인 대표가 친노 패권주의를 쳐내겠다고 거듭 큰소리 친 것에 비하면 정청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친노 세력의 좌장인 이해찬 의원은 정밀심사 대상에 오르지 않아 컷오프에서 아예 빠졌다. 이해찬 의원은 문재인 전 대표가 정치로 나오기 전까지 자타가 공인하는 친노 좌장이었고 수감 중인 한명숙 전 의원, 배우 문성근 씨와 함께 친노를 당의 최대 세력으로 만든 장본인이다. 2012년 총선을 앞두고는 백낙청 함세웅 씨를 비롯한 진보 좌파 원로와 함께 원탁회의의 일원으로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를 추진해서 종북 세력을 국회에 진출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해찬 의원을 빼놓고 대한민국 정치의 발목을 잡았던 친노 패권주의 청사는 어불성설이다. 네, 이 조중동 사실상의 범죄 세력을 의기양양하게 만든 더민주, 과연 개혁적 시민 세력과 더불어 함께 가고 있는 것일까요? 중고차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조광래 중고차입니다. 대표번호 1800-9538.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야당을 보신주의로 물들게 하는 데 있어 언론 또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소식은 2대1의 단독 보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복수의 연예계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안재현과 구혜선이 1년 가까이 사랑을 키워가고 있다라고 전했다는 소식입니다. KBS ETV 드라마 블러드에서 주연을 한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극중에 공개된 3시간여에 이르는 키스신을 소화한 사연은 유명하다고 합니다. 저는 안재현과 구혜선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소식이라고 언론이 떠벌리고 있으니 첫 뉴스로 전해드린 것입니다. 당대표를 자처했던 더불어민주당 내 친노 강경파 정청래 의원이 결국 편집됐다는 첫 줄로 시작하는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그렇다 쳐도 이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왜 정청래 아웃을 추인했을까?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실제 정청래 의원의 극렬 지지층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려도 제기됐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하지만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의 막말 사태 속에 정청래 의원을 살리면 우리도 곤란해진다는 반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김종인 대표가 자기가 나서서 결정했다고 했지만 비대위에서도 중론은 정청래 아웃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대위 멤버 중에서 여러분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국민의당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천정배 대표와 김한길 상임위원장이 어젯밤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만나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제안한 야권 통합에 대한 의견을 나눴는데요. 이 자리에서 천정배 대표는 오늘까지 야권연대 논의에 나서지 않는다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정배 대표 측은 중대 결심은 당대표 사퇴부터 탈당까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국민의당 김한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안철수 공동대표가 야권연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니까 결국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와 함께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적당한 타협은 죽는 길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정치적 고향인 대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은 중앙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송원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이례적으로 대통령과 동행한 것입니다. 송원석 차관은 대구 동구 첨복로에 있는 첨단 의료복합단지를 찾아서 지난해까지 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4,958억 을 투입했다라고 예산 실적을 홍보했습니다. 이어서 민간 자본 7,040억을 투자해서 올해 완공하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공사 현장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은 새누리당 현역 의원과 새로 출마한 후보들 사이에 뜨거운 경쟁이 진행 중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원석 차관의 방문에 뒷말이 무성한데요. 첨단 의료복합단지는 유승민 의원 지역구인 대구동을, 동대구역은 류성걸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갑에 있습니다. 총선을 불과 1개월 앞두고 예산 편성과 집행을 맡고 있는 당국 책임자가 지역 예산 사업 현장을 방문한 것은 선거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면 누구를 지지해달라는 액션이겠습니까?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TK 행차 동선은 매우 어수선했습니다. 동구, 북구, 수성구를 들렀는데 참석한 행사는 대통령이 굳이 참석할 만한 정도의 행사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대통령이 한 지역을 방문해서 이곳 저곳을 누비다시피 하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이 지역은 그런데 대부분 진박이 비박이나 현역에게 밀리는 곳입니다. 대구 정치를 잘 아는 어떤 인사는 한겨레에다가 대통령의 이 같은 동선을 보면 최소한 진박 후보인 정종섭, 하춘수, 김문수는 반드시 당선시킨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윤상현 파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의 막말 파문과 관련해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과 현기환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이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극비 회동을 했다고 채널A가 보도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누나 대통령을 배경에 두고 까불다가 일이 터져서 청와대가 이번 새누리당 총선 공천에 개입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판에 새누리당 공천 최고 책임자와 청와대 정무수석이 만났다? 당연히 논란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채널A 윤상현 관련 특종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데 정보의 파이프라인이 누구일까요? 자,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4.13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인 황진아 사무총장과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이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독선적 운영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면서 공관위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황진아, 홍문표 모두 김무성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이지요. 최근 살생부 파동과 여론조사 유출, 김무성 죽이기 폭언 사태를 거쳐온 새누리당 친박과 비박계의 공천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반발하는 것은 오늘 김태규 기자 브리핑대로 이한구 위원장이 어제 오전 경선 지역 31곳을 발표하면서 애초에 공관위원들이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를 독단적으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당대표인 김무성 대표에 대해 경선하라고 말하는 것도 참으로 민망한데 발표까지 미뤘으니 김무성 대표 모욕 주기의 의도가 강력하게 개입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중앙일보 보도 보겠습니다. 어제 아침 8시 40분 여의도 자택을 나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다 깜짝 놀랐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서 있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김 대표에게 김무성 죽여버려 발언에 대해서 사과했는데요. 하지만 김 대표는 그 말 마라 라면서 그냥 지나쳐 차에 올랐다고 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사과가 목적이었을까요? 아니면 나는 사과했다라는 흔적을 남기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한편 당 최고위원회는 클린공천지원단에 윤상현 의원 발언에 대한 진상조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가 없을 때 이루어진 의결이기 때문에 제대로 추진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윤상현 의원의 공천 여부에 대해서 발표를 보류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최고위, 특히 김무성 대표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윤상현 의원의 앞날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뜻이겠죠.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전국 226개 시군구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 200여 명이 20대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피해지 등을 4.13 총선 공약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왜 이런 요구를 했느냐? 염태영 수원시장 말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주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공천제 때문에 그저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만 바라보고 4.13 총선에 동단위 선거운동원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 이 국회의원 선거 때 지방의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요청하진 않았지만은 서울시 의원 두 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으로 선거운동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 좋은 집에서 살자. 어디다 맡기지요? 목조주택 시공팀장들이 함께 만든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이 있습니다. hmcoob.co.kr 1800-8507입니다.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선 뉴스의 배두성입니다. 이번 선거를 맞이하여 당선로고송닷컴에서는 업계 최초로 후불제 로고송 제작을 선언하였습니다. 하하, 후불제라 정말 파격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당선로고송닷컴을 확인해보세요. 이상 배두성이었습니다. 하하. 당선 로고송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오늘 한겨레가 출범 5년째를 맞는 양승태 대법원을 분석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더할 나위 없이 추락했는데요. 지난해 8월 OECD는 한국의 사법제도 신뢰도가 27%로 조사 대상 42개 나라 가운데 밑에서 4번째에 그쳤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사법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지요. 2014년 쌍용차 노동자 해고를 정당하다고 한 판결과 2015년 KTX 승무원의 근로자 지위 불인정 판결 기억하시죠? 이게 대법원이 한 겁니다. 1, 2심 판결을 뒤집은. 이 판결들은 사용자에 견주어서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1, 2심 판결들을 뒤집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 법원이 사법부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려는 하급심 판결을 독려하기는커녕 오히려 억누르고 있는 것이죠. 대법원이 노조에 가혹한 것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성향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이던 2010년 11월 용산 참사 사건의 주심을 맡아서 철거민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하는 그런 판결을 주도했습니다. 게다가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런 과거사 반성을 뒤집는 듯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정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7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주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대법관 전원일치로 파기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에서 시민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은 아주 없진 않았지만 7건에 불과했습니다. 8.6%였습니다. 이것도 무관하지 않네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수사기관에 가입자 신상 정보를 제공한 것은 정당한 수사협조 행위라고 사법부가 최종 판단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회피연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던 차모 씨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인터넷 포털업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국민일보를 비롯한 여러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한겨레에는 통신자료를 감시당한 한겨레 기자들이 국정원 검경에다가 왜 내 뒤를 캤냐라고 물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겨레 사회부문 24시팀 소속 기자 9명이 각각 자신이 가입한 이동통신사에다가 통신자료 제공 요청 내역을 신청했습니다. 박태후, 방준호, 이정혜 기자가 털렸는데요. 3명은 각각 지난 1년 동안 적게는 1건, 많게는 5건의 통신자료가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에 제공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경찰 쪽 답변은 통신자료 요청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는 따로 없다. 어느 부서가 요청했는지 자세한 내용을 통신사에서 알아오라.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전화를 걸었더니 민원실에서 영장계, 영장계에서 다시 민원실, 민원실에서 통신사, 통신사에서 다시 민원실로 연결되는 전화 뺑뺑이만 돌고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국정원에서도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기다리라. 네, 이 말도 답변이라면 들은 셈이겠지만요. 정부가 북한 주민의 결핵을 치료해온 유진벨 재단 등 국내 민간단체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순수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상황을 봐서 지원을 허용해 줘야 할 것으로 본다. 지금은 유진벨 재단을 제외하고 민간단체에 대북 인도적 지원 신청이 없지만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지원을 허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고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에 실린 내용인데요. 강경 모드로 나가셔야 마땅할 정부의 강요가 왜 이렇게 나올까요? 북미 사이에 무언가 물밑 대화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국무총리실 정부합동 부패 척결 추진단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공인회계사회, 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 공동주택 회계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사에는 99.8%가 참여를 했는데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아파트 단지의 19.4%인 1610곳이 회계 처리에 있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배우 김부선 씨가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서울시가 이르면 4월부터 사업 추진이 더 이상 어려운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즉 뉴타운을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합니다. 개발이 지연되면서 뉴타운으로 지정된 곳의 주거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서울의 뉴타운 지역 중에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관리 지역은 작년 말 기준으로 279곳입니다. 이 가운데 주민 갈등이 심하거나 수익성이 떨어져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 당시인 2002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광역 생활권 단위로 노후 불량 주택을 재개발하고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도 동시에 갖춘다는 새로운 주거 정비 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뉴타운 사업이 진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됐었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했네요.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똑바로 정치할 수 있는 정청래 의원 같은 사람을 자르고 그들은 김한길, 박지원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왜 막말입니까? 틀린 소리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맞는 소리 한 거지 않습니까? 아니 주성룡이 같이 그렇게 왔다 갔다 나간다 안 나간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한테 나가려면 나가라. 그것이 왜 막말입니까? 다른 소리 하는 사람이 갖다 왜 해당 행위자로 갖다 지켜가지고 왜 그렇게 컷오프해서 컷을 당해야 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진짜 일반적인 진짜 평범한 아줌마예요. 근데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야 아침부터. 그래가지고 지역구 뭐 예비 후보자 분한테도 막 전화했어요. 당신 올라가갖고 정청래 의원 제자 안 갖다 놓으면 당신 안 찍을 거라고. 나를 비롯해서 우리 가족 친구에서 한 20명이 되는데 다 안 찍고 정의당 찍을 거라고 이렇게 막 고래고래 소리 질렀어요. 전화되고. 제가 아침에 그거 보자마자 바로 전화를 계속했는데 60번을 전화를 해도 안 받아. 더 어처구니 없는 거는 신호가 간 다음에 끊어버리는 거야. 전화를 딸딱 받았으면은 여보세요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찾다 못해서 경기도당에 또 전화를 했어요. 경기도당은 전화를 받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항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항의 전화가 많이 오니까 탈당계 팩스를 보내주세요. 진짜 이랬어요. 제가 녹음까지 해놨어요. 야당은 이 투표할 때 입맛이 까다롭습니다. 동기를 부여해야 투표를 합니다. 동기를 부여하지 않으면 기권하고 그렇습니다. 그나마 그런 절망 속에서 조그만 희망을 가지고 있던 분이 오늘 공천 탈락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저도 사무실이 강남에 있지만 직원들 몰래 나와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직원들 중에 팩트TV나 이런 걸 보는 직원들이 혹시나 있으면 저 사람 드디어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을 안 하게 되고 분노가 치밀고 욕짓거리가 올라오고 감정을 추스를 수가 없어가지고 옷 당장 입고 필요한 거 챙기고 그냥 왔어요. 여기에 무작정. 정청래 의원께서 이 시대의 참 역술인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당신의 운명은 잘 예언을 못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뒤통수를 맞고 팽을 당하시리라고 정말로 그런 것을 예상하지 못하셨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청래 의원께서 컷오프 2차 명단에 올랐다는 그 뉴스를 본 순간 저는 이것은 이 민주당이 선거 한 달 남겨두고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잘못된 길을 가는 그런 위기의 징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이런 데 나와서 뭐 얘기하고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저도 모르게 막 발이 여기로 막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왔습니다. 정밀 심사를 한다고요?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정밀 심사를 할 게 어디 있습니까? 정청래 의원이 의정 활동을 소홀히 하셨나요? 그렇죠. 정청래 의원께서 지역구 관리를 못해서 개판을 쳐서 뭐 지금 지지율이 안 나옵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정청래 의원이야말로 이 시대의 참 선당 후사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구 관리 하시느라고도 바쁘시고 몸이 하나 뭐 10개라도 그 스케줄 다 소화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당에서 요청하는 일 거부하시는 거 저 못 봤습니다. 어떤 행사장이나 어떤 당의 행사에도 정청래 의원은 꼭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역구 관리도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런 분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뭐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제대로 무슨 이유가 나올까 해서 홍창선 심사위원장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사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거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결론은 컷오프 되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컷오프 되셔야 될 이유가 없음을 스스로 또 실토하십니다. 도대체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당을 말아먹고 지 몸값 올리려고 여기저기 바퀴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기어코 당을 아작내는 이런 개판을 치는 그런 의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당 지지층들이 핵심 지지층들이 이렇게 지금 모여가지고 당사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열반을 통하는데 이 추운 날에 자기 뽑아달라고 선거구 가서 선거운동 하고 있는 게 제정신입니까? 도대체 당원들 모인다고 우리가 지금 새누리당 당사 앞에 있습니까? 지네 당원 모인다는데 그거 겁나서 경찰 가는 당직자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오늘 마무리는 한겨레 박찬수 논설위원의 박근혜에 대해 유승민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대구를 찾았다. 반나절 동안 대구 곳곳을 훑고 다녔다. 말은 안 했지만 정치적 메시지는 분명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달라. 나를 배신한 유승민 의원을 여러분이 심판해달라. 대구는 또다시 그의 부름에 응답할 것인가? 이번엔 확실하지가 않다. 박근혜만큼이나 대구는 유승민을 아낀다. 유승민 의원은 TK 주류이고 이 지역의 가장 강력한 차세대 정치인이다. 아무리 여왕의 권력이 세도 지는 해일 뿐이다. 유망한 젊은 기사를 민심이 외면하기란 쉽지 않다. 유승민 하나 살려둔다고 당이 결단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경선을 붙여서 이기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유승민을 쳐내면 수도권 여론이 안 좋아질 텐데 이런저런 생각에 친박 인사들조차 주저주저한다. 하지만 대통령 뜻은 확고하다. 배신의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유승민 의원을 도저히 그냥 둘 수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유승민을 아예 컷오프 시킨다면 그 정치적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게 분명하다. 당장 유승민 의원은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 지금 여론조사 수치론 무소속으로 나와도 당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수도권에서는 역풍이 일 것이다. 야당 분열로 수도권 열세를 뒤집을 절호의 기회를 잡았는데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개의치 않는 것 같다. 선거의 여왕이라는 과도한 자신감에 배신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자기 원칙이 톱니바퀴처럼 견고하게 맞물려 있는 탓이다. 지난해 7월 원내대표직에서 쫓겨난 유승민 의원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말했다. 어찌 보면 이번 싸움은 왕정 대 공화정의 싸움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왕정의 승리를 지켜봐야 할지도 모른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 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